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중2 녹양중 학생을 위해서 칠과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과 문법의 두 가지 중요한 문법은 첫 번째가 패턴 1의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패턴 2의 it to 부정사, 이건 가주어, 진주어죠.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패턴 1은 현재 분사는 사실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 형태는 ing인데 형태는 동사 원형이 RV고요. 거기다가 이제 ing를 붙인 건데 자, 사실 얘가 뭐랑 헷갈리냐면 동명사랑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 일단 현재 분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분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분사는 뭐냐면요. 원래는 동사인데 걔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단데 얘는 동사잖아요. 사랑하단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혹은 사랑받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니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분사라고 한다. 근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현재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얘는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동이에요. 결정적 차이는. 자, 일단 분사의 개념을 먼저 설명했고요. 분사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은데 그때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두 개로 나뉜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다. 자, 일단 개념 설명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분사를 좀 더 딥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고요. 능동,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ed,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규칙 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규칙 변화도 존재하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요. 목적어나 부사구 등을 함께 쓸 경우에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자, 요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쳐진 차. 그 쌤이 예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fixed car. 고쳐진 차. 이렇게 과거분사로 써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겠죠. 고쳐진 차. 그러면 혼자 꾸며줄 때는 이렇게 혼자서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앞에 위치했죠. 근데 목적어나 부사구 등과 함께 쓸 경우엔 뒤로 간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fixed가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뒤쪽에 어디에서 고쳐진 걸까요? 주차장에서 고쳐진 차. 뭐 주차장에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 in the parking lot. 여기 주차장이에요. parking lot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요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쌤이 항상 수식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거예요. 부사구, 수식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M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에서가 뭘 꾸며줘요? 고쳐진을 꾸며준 거죠. 그리고 고쳐진이 다시 car를 꾸며준 거고. 이런 패턴이다. 만약에 뒤에 수식어나 아니면은 이 fix의 목적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뒤에 친구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다? 좀 길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꾸며주고 뒤에서도 꾸며주는데 혼자 있으면 앞에서 친구 있으면 뒤에서.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동명사랑 아까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얘하고 좀 다르게. 자, 동명사가 있고 보통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현분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능동이니까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보통 된다고 그랬죠. 자, 해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 알겠는데 자, 예문을 하나 들면은 teaching
ing를 쓴 거예요. 둘 다 이제 얘기를 안 했네. 둘 다 ing를 쓰죠. 둘 다 얘는 ing, 얘도 ing. 생김새가 똑같다는 얘기죠. 생김새가 또 쌍둥이인데 하나가 형이고 하나가 동생인 거야 지금. 그걸 구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teaching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동명사로 해석했다. 이렇게 동명사로 해석했다. 그러면 이 children을 목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해서 얘가 주인공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해서 얘가 만약에 주어로 쓰여 동사가 있다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 색깔이 이거냐? teaching 똑같아. 생김새는 똑같아 지금. 쌍둥이인데 형하고 동생을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야.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있을 테고 만약에 얘가 이 부분이 이제 주어 부분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얘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위에처럼 뭐뭐 하는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하고 을로 얘를 대상 어떤 teach 가르치다의 대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수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eaching이 가르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지금 위쪽 거는 teaching이 주어인데 주인공인데 밑에는 teaching이 갑자기 형용사로 변하면서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teaching이 children을 꾸며주면서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됩니다. children이. 그러니까 위에 거는 또 단수가 되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얘는 또 복수가 돼요. children 복수니까. 자, 되게 어려운 얘기까지 했어요. 동명사하고 두 개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이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BING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건너뛸게요. 자, 오케이. BING 그냥 하던 거 할게요. 자,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되잖아요. 뭐뭐 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현재 분사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뭐 하는이 아니더라도 여기 BING가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게 진행형으로 해석되면 얘도 현재 분사예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렇죠? 자, 다 됐어 이제. 현재 분사는 형태는 ing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인 하는 뭐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되고 형용사의 역할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그래서 running water is cold. 흐르는 물이 차갑다. 그러면 running이 요게 뭘 꾸며준 거예요? 뒤에는 water를 꾸며준 거죠. 동명사와 구분.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다. 이렇게 단순히 돼 있는데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구별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쌤이 예문을 들어서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목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수식을 받는 대상으로 해석할 거냐 그 차이.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뭐 된, 당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영향을 받은 상태, 형용사의 역할인데 영향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broken glasses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꾸며졌죠. 이렇게. 그러면 glass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한 거죠. 깨진 유리. 유리가 깨트린 게 아니라 깨진 유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glass가 당한 거기 때문에 broken을 써야 되는 거죠. 과거 분사. 와우. 자, 여기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예문을 보고 접근해 볼게요. It looks like happy woman. 행복한 여성처럼 보인다. walking ing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 거예요. 근데 왜 뒤에서 꾸며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걷고 있는, 걷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down the roa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down이 여기서 전치사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식어예요. 그래서 길을 따라가 뭘 꾸며줘요? walking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길어져서 친구 생겨서 뒤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with autumn leaves 가을 잎과 함께 자, 요거는 또 앞에 있는 walking을 또 꾸며준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수식어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walking과 친한 애들이 등장하게 되면 뒤로 간다는 거죠. The man playing the piano is Jake. 자, 이것도 playing이 뒤에서 꾸며줬어요.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 근데 피아노가 지금 뭐예요? 이 play의 목적어가 된 거예요. 얘는 수식어가 온 거고요.
얘는 목적어가 왔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때? 되게 친한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뒤쪽으로 간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The playing man. 그 연주하고 있는 남자. 혼자 있으면 playing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피아노라는 play의 목적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배치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는 제이크다. 자, 어려워서 좀 길게 설명했어요.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패턴 2로 넘어갈게요. 자, 이 to 가조, 진주어, 구문이라고 미리 설명을 했고요. 자, 얘는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고치는 것. 그러면 to fix a car is hard.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 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 투부정사는 주어로 쓰였고 주어의 품사는 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또 명사로 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얘가 주어가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는 걸 영어가 조금은 꺼려해요. 불편해해요.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다고 주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주어, 가짜 주어를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is hard, 어렵다. 그 다음에 to fix a car,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to fix a car.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치만 이동하면 되는데 약간 가끔 어려울 때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이 fix가 이제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고치는 거예요, 차를. 그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fix가 동사잖아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때 이 앞에다가 뭘 쓰냐면은 자,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것처럼 그녀가 차를 고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for her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 to 부정사에 얘도 동사니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해서 for her to fix a ca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 또 예외가 존재해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it is 그 다음에 foolish 뭐 잘못했지? 자, 바보 같다. 그리고 여기에 그녀가 차를 고치려고 하는 건 참 바보 같다. 그러면 여기에 얘는 of를 써야 돼요. of h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는 to fix a car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앞에 얘를 왜 of를 썼냐면 앞에 이 flish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사람의 성격 그럴 땐 of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앞에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세요. 그렇죠? 뭐 nice나 이런 거 좋다. nice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기타 등등 착하다, good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뭐 기타 등등 사람의 성격이 나오면 of를 쓴다. 일반적으로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 현상. 자, 구조는 보통 오른쪽에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비동사, 형용사 이것처럼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야. 이게 가장 많은 형태고 그 다음에 가끔 동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안 나오고 바로 동사가 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 이승 가조 투부정사는 진짜 주어 역할을 한다. 다 설명했고요. 자, 교과서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To write, 쓰는 것은 by hand, 손으로. Well, 잘. At first, 처음에. 자, 그러면은 by hand가 write를 꾸며주고 well도 write를 꾸며주고 처음에도 write를 꾸며줘요. 그럼 지금 이 전체가 덩어리로 맞물려서 이 전체가 진짜 주어가 된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쓴다 손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or u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를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 it is exciting to live in Korea. 한국에서 사는 것은 하고 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죠. 흥미롭다라고 되는데 우리 가족이 그러면 여기에 for our family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live인데 누가 사냐 이거지. 그걸 표현해주고 싶으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는 거죠. family for our family 이렇게. 근데 exciting이 만약에 foolish다. 한국에 사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야. 자,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for를 of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자,
거의 완벽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까지도 다 적었고요. 자,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 개념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오늘 조금 길었네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